제가 돈을 진짜 못 벌다가 요즘 들어서 돈을 벌게 되면서 제가 조금 깨달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, 그러면 지금 이 부업으로 네네. 한 달에 얼마 버시는 거예요?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1,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한 달에 1,000만 원이 이게 순수익인 거예요? 네, 세금 다 떼고 저한테 들어오는 돈이 1,000만 원인 거예요. 괜히 또 판타지를 가져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뭐 1,000만 원 들어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? 처음 시작할 때도 저는 진짜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. 다 그러신 건 아닙니다. 저는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.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만 원 정도 들어왔다가 노하우와 경력이 쌓이면서 지금은 한 달에 1,000만 원 들어온다. 네네, 맞습니다. 맨 처음에 순고 시작했을 때 지금처럼 수익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? 전혀 예상 못했죠. 저는 과외 정도 아르바이트 정도로 들어올 줄 알았어요. 한 달 동안 일한 다음에 통장에 1,000만 원이라는 돈이 네. 찍혔을 때 네. 어떤 기분이셨습니까? 그 1,000만 원으로 찍히니까요. 되게 기쁘기도 했지만 그때부터는 이 돈을 더 불릴 방법을 계속 생각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좀 연구하면서 이게 욕심이 계속 더 생긴다고 해야 되나? 이런 부분에 경력을 더 쌓아야 되겠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요즘에도 똑같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거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? 얼마 전까지 이제 대학원생이었는데요. 네. 그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 연구에 대한 인건비를 받습니다. 그럼 인건비가 적으면 100만 원 정도, 많으면은 한 130만 원, 14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생활하는데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. 하고 싶은 것도 있고. 근데 이제 중간에 과제 예산에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4개월 동안 인건비가 안 들어왔어요. 근데 이제 월세도 30만 원 이상이고 그거 말고 생활비도 써야 되는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밖에 나가서 이제 과외 전단지도 많이 붙여보고 일용직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해보고요. 별거 다 하다가 어쩌다가 해본 게 순고였습니다. 병일님 같은 경우에 능력자여서 이게 가능한 게 아니냐, 다른 분야인 분들도 가능한 거예요? 네, 충분히 가능하고요. 오히려 프로그래밍은 비주류 분야예요. 순고에는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이 있으세요. 막 노래 전문가, 배달 전문가, 곤충 박멸 전문가, 볼링 전문가 이렇게 진짜 많거든요. 다양한 분야. 내가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는 좀 잘하는 것 같다 한다면 그 분야는 웬만하면 다 순고 안에 있습니다. 충분히 다른 부업으로도 가능하고요. 저 같은 경우에도 막 프로그래밍을 잘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. 그냥 과외비 벌 생각으로 이렇게 시작한 거였지 전문가까지는 아니었습니다. 학생이라는 본업이 있으면 시간 쪼개가지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? 정말 힘들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생이다 보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학교에 출근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학교 일을 하고요. 7시에 돌아오면 7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그 순고 홍보도 하고 과외 활동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. 7시부터 순고 활동을 했고 토요일, 일요일 날 많이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단순히 그냥 시간을 짧게 들여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건 아닌 거네요.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보다는요, 저는 제 경력을 늘리겠다는 생각으로 했었어요. 막 게임 같은 그 경험치? 한 줄에 대한 제 이력서 내용을 늘리려고.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경력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. 뭐 수익도 나는 거다. 네. 어느 순간 수익이 확 뛰었어요. 경력이 이제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요. 어느 순간 이제 기업 같은 데서 전화가 왔어요. 언론사 같은 데나 어디 연구소? 이런 데서 전화가 와서 특강을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럼 저는 과외를 했을 때 한 달에 25만 원 정도를 받거든요. 그 기업 강의에서 하루 강의해주는데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. 당연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갔다 왔죠. 그러면 이제 제 경력이 한 줄 쌓이는 거죠. 근데 그 경력을 한 줄 써놓은 것밖에 안 되는데 그 뒤로는 다른 기업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이 급상승했습니다. 네. 순고라는 게 어떤 거며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순고는요, 전문가 매칭 플랫폼이에요.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당구를 배우고 싶어요.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그 순고에 들어가서 당구가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. 그러면은 순고가 그걸 보고 선생님이랑 가까운 그 지역에 있는 당구 전문가들을 다 이렇게 찾아서 지금 이렇게 당구가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요. 선생님과 이제 대화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. 그 대화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순고에다가 몇천 원을 내야 돼요. 몇천 원을 내면 순고에서 이제 선생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어요. 학생이랑.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 조율해서 이제 과외비를 서로 측정하고 받는 건 그들의 자유인 거죠. 들어보니까 순고라는 네. 게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나도 네네. 한번 순고를 한번 시작해 보자라고 했어요. 네네.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순고를 이거 시작하는 방법은 뭐죠?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그냥 가입을 하시고 내가 예를 들어 노래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한다면 노래 전문가로 등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 노래 전문가라고 등록만 하셔도요, 전국에 이제 노래가 배우고 싶은 사람들 리스트가 쫙 떠요.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내가 이 사람이랑 좀 지역이 가깝고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이제 그 사람한테 대화를 신청하는 거죠. 대화를 신청하려면 수수료로 순고에다가 내는 돈이 좀 필요하고요. 그럼 또 보시는 분들이 이럴 수 있어요. 지금 팬데믹 기간이어가지고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남들한테
분들한테 뭔가를 전하는 게 힘들지 않냐. 순고라는 사이트는 사실 과외보다는 의뢰가 더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의뢰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코로나에 크게 영향을 안 받았던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또 온라인 수업에 관한 플랫폼들이 너무 발전이 됐어요. 줌이나 행아웃, 하다못해 디스코드 이런 것들이 다 업데이트되고 렉도 없습니다. 요즘 끊김도 없고요.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의뢰랑 과외할 수 있는 더 환경이 잘 만들어져서 충분히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.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뢰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?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게 제 주 의뢰 작업이었고요. 근데 프로그램은 진짜 비주류여서 많이 없는 편이고요. 진짜 많은 게 자기소개서, 보고서, PPT 만드는 거 그런 의뢰들도 엄청 많으니까. 과외라는 것도 있지만 자잘한 의뢰들 그런 걸 통해 가지고도 순고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. 네, 맞습니다. 내가 뭔가가 있어가지고 팔려고 해요. 자, 그러면 그냥 뭐 가만히 놔둔다고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. 순고에 등록한 사람들 중에서 판매량이 많으신데 이걸 잘 판매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나요? 일단은 최대한 알리는 걸 많이 해야 돼요. 예를 들어 내가 순고에 지금 프로필을 등록을 해놨다면 내가 프로필을 등록해놨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면 좋겠죠. 예를 들어 과외도 하고 싶으니까 제가 전단지를 이렇게 전봇대 같은 데도 붙이는 거고 아파트 같은 데도 게시를 하는 거니까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요. 제 순고 프로필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있죠. 그 링크를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저도 이제 블로그에다가 글을 많이 올리는 편인데 전혀 관련이 없어도 항상 그 밑에는 제 순고 링크를 달아놨습니다. 그리고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하든 아니면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남길 때마다 항상 그 아래에는 이제 순고 링크가 있고요. 저는 좀 거기서 훨씬 더 나가서요. 명함 같은 걸 만들었어요. 거기에서마저도 순고 링크가 있고 뒤에 QR코드까지 있습니다. 이걸 꼭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많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놓을 만한 데다가 이렇게 놓고 다녔어요. 그렇게 해서 주로 이제 홍보를 많이 한 편이고 또 순고에서는 리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리뷰에 높은 랭킹에 올라가는 게 아직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조금 세부 분야, 저는 예를 들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리뷰를 한 100개 정도만 받아도 거의 랭킹 5위 안에 거의 그 정도 갈 수 있어요. 어차피 그 분야에서만 탑이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리뷰를 받기 위해서 의뢰를 맡으면 이제 리뷰 요청을 부탁드려요. 의뢰자한테 리뷰 남겨주시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립니다. 그죠? 많이들 하시죠? 저는 거기에 케이크까지 드렸습니다. 그런 식으로 해서 리뷰까지 다 받아냈죠. 재능을 판매하는 플랫폼들이 사실은 뭐 많아요. 그 중에서 유독 이제 순고를 선택한 이유가 뭐죠? 프로그래밍 과외랑 수학 과외가 정말 하고 싶었어요. 아까 그 전단지를 이렇게 붙이고 다녔다 했잖아요. 수학 과외는 그래서 몇 번 하긴 했는데 프로그래밍 과외는 단 한 번도 못 했습니다. 전단지를 붙이게 되면 안 좋은 게 전봇대에다가 붙이게 되면 전화가 와요. 항의 전화가. 이런 데다가 붙이지 말라고. 그래서 떼시고요. 아파트 게시판에다가 하려면 일주일에 10만 원씩 내야 됩니다.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돈을 거의 못 버는 상태라 10만 원이면 좀 큰 투자였어요. 아주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아주대학교면 뭐 충분히 좋은 대학교지만 주변에 더 좋은 대학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전단지로 이렇게 홍보를 해도 다른 좋은 대학교 때문에 그렇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. 2명 정도 연락이 오면 많이 오는 거였습니다. 물론 그 2명마저도 연결이 될 거란 보장은 없는 거죠. 그 부분이 좀 너무 힘들었거든요. 홍보하는 부분에서. 근데 이제 순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10만 원 이렇게 쓸 거 한 명 소개해줄 때마다 한 2, 3천 원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직접 그 학생을 찾아서 저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니까요. 그 부분에서 저는 진짜 메리트가 있었어요. 순고를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. 사람들이 연락이 온다고 했잖아요. 정말 이 사람이 믿을만 해가지고 서로가 맞아야 되잖아요. 네네. 그래야지 수익이 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. 제가 이제 이렇게 과외 전단지를 뿌렸을 때 제가 경쟁력이 없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저보다 더 좋은 대학교에 나온 학생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겠죠. 근데 순고도 마찬가지예요. 제가 경력이 없으면 저를 선택을 안 하겠죠. 그래서 한 분이라도 저에게 오시거나 의뢰 같은 게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분께 진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하고 리뷰와 경력을 저는 하나하나 적어서 그런 부분으로 최대한 저를 어필하려고 했고 제가 못하는 의뢰를 대부분 준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 전 프로그래밍 기본밖에 모르니까요. 그랬다고 해서 제가 기초 과외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절실한 편이었고요. 그래서 웬만하면 할 수 있다고 하고 받았어요. 할 수 있다고 하고 받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해야 된다. 근데 어떻게든 공부를 해가지고 제공을 했죠. 근데 진짜 그렇게 하면은 경력도 다양해지고요. 특히 프로그래밍 분야도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 다양한 분야를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훨씬 더 알게 된다고 해야 되나요? 다른 사람이 보기에 대단한 분이구나 하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. 근데 지금 시작해도 과연 괜찮을까요? 네, 당연히 괜찮죠. 처음이시라면 이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학생분이 이렇게 한 분 나타나셨다고 한다면 제가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다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그 사람이랑 대화를 했을 때 다른 전문가님들이 얼마를 불렀는지 몰라요. 그러면 비싸게 부를 수가 없어요. 그때부터는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이 있겠지만 자기의 경력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낮게 불러서 최대한 경력을 먼저 쌓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. 진입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좀 낮게 해서 경력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경력이 쌓였을 때는 좀 높게 불려도 된다. 네, 한
가지 또 희망이 있다면 프로그래밍 분야는 조금 그래도 비주류예요. 인기가 진짜 많은 게 뭐 용달, 청소 이런 것도 있지만 회사에 자기소개서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. 아마 정말 절실하기 때문에 아마 자기소개서에 진짜 정성을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. 네. 그럼 그 자기소개서 쓰는 능력도 팔 수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썼는데 어디 회사에 붙었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쓴 자기소개서가 되게 궁금할 거고 그 자기소개서 쓰는 노하우도 궁금할 거고 그래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고수로 등록을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선생님처럼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는 부분들도 요즘에 궁금하신 분들 엄청 많잖아요. 네네.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네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업에다가 면접을 잘 봐가지고 촬영 합격을 했어요. 그럼 내가 면접에 대한 걸 올려도 되겠네요. 네. 저는 그런 분야에 있으면 진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블로그, 숨고 막 이런 다 올려요.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생각해봐야 될 거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분야를 통해서 일단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공부해서 계속 이제 알려드리는 쪽으로 해서 이제 수익을 냈다면 보시는 분 중에 직장인 주부님들도 계시거든요. 네네.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. 네네. 그랬을 경우에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할까요? 네, 당연히 가능하죠. 처음부터 너무 큰 수익을 노리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아르바이트 한다는 개념으로 먼저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순고라는 게 꼭 과외 학생만 받는 게 아니라 의뢰 같은 게 훨씬 더 많거든요. 최대한 가리지 말고 조금 해볼 만하다는 느낌이 들면 웬만하면 하시면 그 경력들이 나중에는 그게 더 큰 빛을 발할 겁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래밍 과외라고 한다면 약간 비주류고요. 어떤 분은 이제 1시간당 뭐 10,000원, 조금 비싸면 뭐 20,000원, 30,000원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일단 그 당시에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경력이 쌓이니까요. 지금은 제가 1시간에 10만 원을 불러도 다른 고수님들도 그 학생분이랑 조절을 하겠죠, 가격을. 제가 1시간에 10만 원을 불러도 절 선택하세요. 그래서 처음에 너무 높은 수익, 막 제가 1,000만 원을 딱 찍었다 그래서 왜 나는 1,000만 원 안 찍혀 이게 아니라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,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뭐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하면 좋을까요? 제가 돈을 진짜 못 벌다가 요즘 들어서 돈을 벌게 되면서 제가 조금 깨달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미 있는 거를 최대한 남기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드리자면 순고에서 의뢰가 하나 들어왔어요. 근데 그 의뢰가 어떤 거였냐면 주식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다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엑셀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래요.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정성껏 해서 예쁘게 이렇게 엑셀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의뢰자님께 드렸어요. 그럼 저는 이제 돈도 받고 잘 끝났죠. 근데 이 주식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작품이 저한테 남았잖아요. 저는 그럼 이거를 그냥 이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더 정갈하게 정리해가지고 네이버 블로그에도 올리고 이 작품을 해피캠퍼스에도 팔고 중고나라에도 팔고 제가 팔 수 있는 모든 곳은 다 팔았어요. 그럼 제가 이걸 의뢰로 대충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. 근데 제가 이 작품을 다른 곳에다가는 7만 원에 팔았습니다. 근데 그 판 게 의뢰비보다 더 많이 들어왔어요.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얘기했잖아요. 의뢰를 늘릴 때마다 그걸 다 이렇게 팔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, 그게? 하나의 수익을 가지고 그게 그냥 땡치는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곳에 수익 다변화를 시켜서 네네. 여러 가지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다. 네네, 맞습니다. 그럼 프로그래밍 분야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해서 가능할까요? 해피캠퍼스를 하나 예로 들자면 대학교 학생분들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또 과제 진짜 많이 받으시죠. 수업 대신에 막 과제 대체물도 많이 나오니까요. 그 과제를 진짜 다 하나하나 좀 더 예쁘게 정갈하게 해서 해피캠퍼스에 파세요. 그 과제 하나하나가 다 돈이 되는 겁니다.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막 블로그에 글 올리고 나도 글 많이 올려봤고 해피캠퍼스에 그거 올려봤자 뭐 얼마나 버냐. 아무도 안 산다. 아무도 안 사죠. 근데 가끔씩 삽니다. 전 그 가끔을 노리는 거예요. 한두 개 올리셨다고 아니면은 뭐 많이 올렸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몇십 개예요. 근데 과연 블로그에 올리는 그 글들, 해피캠퍼스에 올리는 그 과제들이 10,000개가 넘어가도 과연 똑같을까요? 결과적으로는 규모의 경제네요. 그냥 엄청나게 많이 양을 쏟아부으면 어쨌든 사람들의 취향도 다양하고 네. 카테고리도 다양하니까 사는 사람들은 산다. 네, 근데 조금 더 덧붙이자면 엄청나게 많은 양인 건 맞는데 전 거기에 정성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의미가 있는 그 아이템을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. 정성을 다한 게 양이 늘어났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익이 가능하다. 네, 예를 들어 막 블로그에 프로그래밍 공부했던 거를 하나하나씩 저도 올렸는데 순고 덕분에 좀 빨리 뜬 편이어가지고 운이 좀 좋은 케이스였지만 몇 년 동안은 제가 막 블로그에 계속 올려도 별거 없었어요. 그래도 순고 하기 전에 제가 공부했던 거를 올리니까요. 어떤 협회에서 이런 부분 혹시 알려줄 수 있냐, 너가 쓴 걸 봤는데 우리도 약간 이게 좀 필요하다 하면서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. 양은 양인데 질 있는 양으로 좀 승부를 보시면 메일도 많이 오고요. 기회도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. 지금 부업에 도전하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. 네네. 그럼 부업에 도전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있습니까? 저는 진짜 전문가가 아니었어요. 순고에서 진짜 많은 의뢰를 받았고 이 의뢰를 공부하면서 어떻게든 해나가다 보니까 네네. 어느 순간 진짜 저도 모르게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.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너 유튜브 한다며. 너 근데 왜 유튜브 아직 안 하면 대부분 하는 말이 이거예요. 아직 준비가 안 됐어. 컨텐츠가 아직 생각이 안 나. 이러는데 이런 말도 있잖아요. 바둑판 위에 의미 없는 돌은 없다. 그 컨텐츠
콘텐츠를 먼저 따지지 말고 일단 올려볼 수 있는 건 일단 다 올려보라는 거예요. 막 그랬다고 아무거나 올리라는 게 아니라 뭔가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네. 콘텐츠가 있다면 공부하기도 싫어, 네. 일하기도 싫어, 게임만 하고 싶어 하면 이왕 게임하실 거 녹화하면서 하세요. 녹화를 하면서 게임을 하다 보면 간간히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. 그럼 그거라도 편집해서 올려보시는 게 어떨까. 부업에 도전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바둑판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올려놓으려고 하시는구나, 지금 잘하고 계신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싶고. 정성을 다하되 양을 늘리고 그 안에서 이제 수익을 다변화시켜라. 네, 맞습니다. 성공하면 너무 좋지만 실패하셨다고 해서 빠르게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10,000개 이상 올려보고 나신 다음에 그때 이제 포기할지 말지 생각해 봅시다. 먼 길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네네.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긴 시간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